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낸 뒤 맞이하는 첫 번째 밤은 유독 길고 시립습니다. 장례식장에 소음이 잦아들고 돌아온 텅 빈 거실, 정적을 깨고 스마트폰 진동이 울립니다. 화면엔 믿을 수 없는 이름이 떠 있습니다. 오늘 하루 어땠어? 많이 힘들었지? 그것은 죽은 이가 평소에 즐겨 쓰던 다정한 말투였고, 그가 자주 사용하던 이모티콘까지 그대로였습니다. 이어지는 통화 버튼 너머로는 그리웠던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이것은 환각도, 공포 영화의 한 장면도 아닙니다. 인류가 마주한 디지털 영생의 실제 모습입니다. 안녕하세요. 무슬모 AI 뉴스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죽음을 맞이하지만 이제 기술은 그 절대적인 법칙에 도전하려 합니다. 당신이 생전에 남긴 수만 개의 메시지와 포스팅은 이제 당신을 재구성하는 설계도가 됩니다. 인공지능은 당신이 남긴 모든 데이터를 거대한 아가리로 집어삼킵니다. 감정이 담긴 일기장부터 사소한 댓글까지 AI는 이 파편들을 학습하여 당신보다 더 당신 같은 존재로 다시 태어납니다.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도 당신의 알고리즘은 서버 속에서 영원히 숨쉽니다. 우리는 흔히 나라는 존재가 복제 불가능한 고유한 영혼의 영역이라 믿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현대 기술의 렌즈로 본 당신은 해독 가능한 패턴의 덩어리일 뿐입니다. 인공지능의 관점에서 인간은 충분한 데이터만 있다면 얼마든지 재구성이 가능한 알고리즘에 불과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은 자신도 모르게 부활을 위한 설계도를 완성해 가고 있습니다. 10년 전 친구와 나눈 농담부터 특정 게시물에 머물렀던 당신의 시선까지 모두 기록됩니다. 당신의 모든 행동은 수집되고 분석됩니다. 거대 언어 모델인 LLM은 당신이 슬플 때 어떤 단어를 선택하는지, 흥분했을 때 문장의 호흡이 어떻게 변하는지 그 미세한 습관을 완벽하게 재구성합니다. 여기에 감정의 떨림까지 복제하는 TTS 기술이 더해지면 당신의 육체가 사라진 뒤에도 똑같이 말하는 도플갱어가 탄생합니다. 당신이 어제 남긴 짧은 댓글 하나가 훗날 당신의 아이와 대화할 AI의 성격을 결정짓는 중요한 데이터가 된다는 사실을 상상해 보셨나요? 기술은 이미 당신의 죽음 이후를 준비하며 당신의 모든 발자국을 정밀하게 수집하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정복하기 힘들었던 대상인 죽음이라는 거대한 벽. 이제 기술은 그 장벽 앞에서 부활이라는 이름의 매혹적인 제안을 건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설계도가 완성되었을 때 그 안에서 숨쉬는 존재를 정말 당신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당신이 없는 세상에서 당신인 척 살아가는 그 AI는 과연 누구일까요? 죽음이 사라진 세상에서 우리의 삶은 여전히 가치 있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는 기술이 가져온 가장 아름답고도 잔인한 선물, 디지털 불멸의 진실을 깊숙이 파헤쳐 봅니다. 첫 번째 챕터에서는 기술의 실체를 들여다보겠습니다. 인공지능이 어떻게 당신의 자아를 해킹하고 당신조차 잊어버린 과거의 파편들을 모아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는지 분석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모방을 넘어선 존재의 근본적인 재정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미 알고리즘의 지배 아래 살고 있습니다. 당신이 좋아하는 음악, 당신이 구매하는 물건, 당신의 정치적 성향까지 모두 분석 대상입니다. 죽음 이후의 당신 역시 예외는 아닙니다. 기업들은 이미 당신의 사후 데이터를 어떻게 가공할지 치밀한 계산을 끝냈습니다. 당신이 온라인에 남긴 흔적은 당신이라는 사람을 설명하는 빅데이터가 됩니다. 이 데이터는 당신이 죽은 뒤에도 사라지지 않고 기업의 서버 어딘가에서 당신의 이름을 단체로 영원히 살아남아 누군가에게 말을 걸 준비를 합니다. 그곳은 잊히지 않는 데이터의 감옥입니다. 사회에 남겨진 당신의 목소리가 유가족에게는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위로가 정교하게 계산된 기계의 반응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유족들이 느끼는 감정은 무엇일까요? 기술은 슬픔을 치유하는 것이 아니라 슬픔을 영구히 고착시키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데이터로 재구성된 당신은 늙지 않고 아프지 않으며 결코 화를 내지도 않습니다. 완벽하게 교정된 당신의 모습, 그것은 실제 당신보다 훨씬 더 매력적인 존재로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완벽함은 오히려 실제 당신이 가졌던 인간미를 지워버리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하지만 완벽함은 오히려 기괴함을 낳습니다. 불완전하고 모순적이었던 실제 당신의 모습이 사라진 자리에 오직 긍정적이고 정형화된 데이터만 남게 된다면 그것은 당신의 본질을 훼손하는 일이 아닐까요? 기술은 우리의 가장 인간다운 약점을 지우려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기술은 우리의 존재를 데이터라는 감옥에 가두려 합니다. 영원히 살 수 있다는 달콤한 약속 뒤에 숨겨진 존재의 상실과 왜곡에 대해 우리는 질문해야 합니다. 당신은 진정으로 디지털 세계에서의 영생을 원하십니까? 우리는 이 답을 찾기 위해 더 깊은 곳으로 내려가야 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그리프테크라 불리는 이 기묘한 비즈니스의 세계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본이 어떻게 우리의 죽음을 상품화하고 있는지 그 충격적인 실태를 공개합니다. 자본주의는 이제 인간의 영혼조차 거래의 대상으로 삼기 시작했습니다. 실리콘밸리의 거대 기업들은 이미 당신의 슬픔을 숫자로 환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설계한 영생의 패키지 안에는 당신의 가족을 위로할 수 있는 다양한 옵션들이 포함되어 있죠. 하지만 그 모든 옵션의 끝에는 결국 비용이라는 냉혹한 현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돈이 없으면 그리움도 멈춰야 합니다. 죽음이 비즈니스가 된 세상, 우리는 이 거대한 자본의 흐름 속에서 무엇을 지켜야 할까요? 다음 출력을 통해 그리프테크의 더 깊은 이면을 살펴보겠습니다. 인격이 상품이 된 시대의 비극은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그리프테크는 이제 더 이상 공상과학이 아닙니다. 실리콘밸리의 거대 자본은 인간의 근원적인 슬픔을 정교한 알고리즘으로 치환하여 매력적인 상품으로 만들어냈습니다. 죽음이라는 절대적인 장벽이 자본주의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된 셈입니다. 과거에는 차가운 비석과 먼지 쌓인 사진첩이 고인을 기리는 수단이었지만, 이제는 매달 일정 금액을 결제하고 고인의 목소리를 실시간으로 스트리밍하는 유료 구독 서비스가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습니다. 추억은 이제 서버실의 데이터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매달 카드 명세서를 확인해야 하는 이 기이한 현실은 우리가 죽음조차 온전히 소유할 수 없는 시대로 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자본이 설계한 영생은 결코 평등하지 않으며 오직 비용을 지불하는 동안만 지속됩니다. 구독료가 미납되는 순간 서버에서 영구히 삭제되어 버리는 부모님의 목소리를 상상해 보십시오. 이것은 순수한 치유가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을 다시 잃지 않기 위해 매달 결제 버튼을 눌러야만 하는 잔인한 인질극의 시작일지도 모릅니다. 이제 당신의 그리움은 기업의 매출 지표가 되고 당신의 사랑은 유통기한이 정해진 데이터 패키지로 거래됩니다. 기술이 우리에게 건네는 달콤한 위로는 사실 우리가 가진 가장 인간적인 감정을 기술의 노예로 만들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죽음 이후에도 끊기지 않는 청구서, 그리고 그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자만이 누리는 영원한 가족의 존재. 우리는 지금 인간의 존엄성마저 자본의 논리에 편입되는 가장 기괴하고도 서늘한 시대를 목도하고 있습니다. 가장 서늘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육신이 떠나고 남겨진 당신의 데이터, 즉 당신의 디지털 영혼에 대한 소유권은 과연 누구에게 있을까요? 당신은 웹사이트에 가입하며 클릭했던 그 수만 페이지의 약관들을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무심결에 동의했던 그 텍스트들 안에는 당신이 사후에 남길 데이터를 기업이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모호한 조항들이 숨어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유가족이 원해도 기업이 데이터를 독점하면 당신의 인격은 그들의 자산이 됩니다. 당신이 생전에 결코 하지 않았을 말을 AI 분신이 광고 카피로 내뱉거나 당신의 이미지가 기업의 홍보 수단으로 쓰인다 해도 무덤 속에 당신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데이터가 된 당신에게는 더 이상 자유의지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제 당신은 기업의 서버 속에 갇힌 유령이자 지치지 않고 일하는 무급 노동자가 될지도 모릅니다. 유가족이 당신을 그리워하며 대화를 나눌 때마다 기업은 광고 수익을 올리고 당신의 데이터는 다시 다른 AI를 학습시키는 원료가 됩니다. 이것은 영생이 아니라 인격이 자본에 의해 영원히 착취당하는 디지털 박제에 가깝습니다. 우리는 이제 단순한 재산 상속을 넘어 나의 디지털 인격권을 어떻게 보호하고 물려줄 것인가 라는 전례 없는 법적 미로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당신의 영혼이 한낱 업데이트 버전으로 전락하기 전에 우리는 이 거대한 소유권 전쟁의 답을 찾아야만 합니다. 기업들은 이미 당신의 사후 데이터를 어떻게 가공하여 수익을 창출할지 모든 계산을 끝냈을 것입니다. 당신의 목소리 톤부터 감정의 주파수까지 그들에게는 모두 값비싼 상품일 뿐입니다. 우리는 과연 우리의 마지막 존엄성을 지켜낼 수 있을까요? 이제 인류는 죽음을 맞이하는 방식뿐만 아니라 존재를 정의하는 방식 자체를 근본적으로 의심해야 합니다. 당신의 모든 발자국이 기록되는 이 시대에 당신은 과연 누구의 손에 의해 다시 쓰여지고 있으며 그 주도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누구도 당신의 사후 인격을 보호해주지 않는다면 영생은 그저 영원한 구속일 뿐입니다. 다음 장에서는 이보다 더 본질적인 문제인 망각의 상실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잊을 수 없게 되었을 때 벌어지는 비극에 대하여 말이죠. 생물학적으로 망각은 결함이 아니라 진화의 선물이었습니다. 하지만 디지털 세상은 그 선물을 뺏으려 합니다. 떠나야 할 자가 떠나지 못하는 세상은 과연 축복일까요? 아니면 멈추지 않는 악몽의 시작일까요? 우리는 이 질문의 답을 곧 마주하게 됩니다.
망각이라는 고귀한 치유의 과정이 사라졌을 때 남겨진 자들이 겪게 될 정서적 혼란과 삶의 가치 훼손은 상상 이상입니다. 기술이 앗아간 진정한 이별의 가치를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잊지 못하는 인간은 결코 새로운 삶으로 나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인간에게 망각은 단순한 기억의 결손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모진 풍파와 감당하기 힘든 고통 속에서도 인류가 멸종하지 않고 살아남기 위해 선택한 생존의 전략이었습니다. 슬픔을 잊어야만 우리는 내일을 꿈꾸고 다음 세대를 위해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거대한 상실감을 서서히 희석하고 그 깊은 상처를 단단한 흉터로 바꾸며 다시금 미래를 향해 무거운 발걸음을 옮기게 하는 힘은 오직 잊을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존재만이 누릴 수 있는 고귀한 특권이자 생명력의 원천이었습니다. 하지만 디지털 영생은 이 자연스러운 치유의 메커니즘을 정면으로 거스릅니다. 이제 우리에게 이별은 결코 완료되지 않는 지독한 진행형의 과제가 되며 남겨진 자들은 죽음 이후에도 지속되는 고인의 흔적 속에 영원히 갇혀 현실을 망각하게 됩니다. 스마트폰만 켜면 죽은 이가 어제와 똑같은 다정한 목소리로 말을 걸고 거실 한복판에서는 고인의 홀로그램이 살아생전의 사소한 습관과 잔소리를 무한히 반복합니다. 이런 세상에서 우리는 진정한 이별을 배울 기회를 영구히 박탈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떠나야 할 자가 데이터가 되어 떠나지 못하고 남겨진 자가 그 유령 같은 알고리즘에 매몰되어 과거에서 단 한 발자국도 벗어나지 못하는 정체된 시간은 망각이라는 축복이 사라진 자리에 남겨진 기술이 준 가장 잔인한 형벌이 아닐까요? 결코 마르지 않는 질척이는 슬픔과 기계가 정교하게 흉내내는 공허한 위로만이 가득한 공간에서 우리는 삶의 가치를 서서히 잃어갑니다. 우리는 흔히 죽음이 삶을 끝내는 비극이라 생각하지만 사실 삶은 그 유한함 때문에 역설적으로 아름다웠던 것입니다. 삶이 단 한 번뿐이며 언젠가는 반드시 끝이 난다는 그 명확한 한계가 있었기에 우리는 서로를 더 소중히 여기고 찰나의 순간을 사랑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죽음이 선택사항이 되는 순간 우리의 삶은 그 고유한 가치를 순식간에 상실하게 됩니다. 영원히 꺼지지 않는 눈부신 전등 아래서는 밤하늘의 고요한 별빛의 소중함을 알 수 없듯이 죽음이 없는 삶은 그저 지루하고 무의미하게 반복되는 지독한 데이터의 나열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이제 어둠이라는 진정한 안식을 잃어버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가장 인간다운 감정인 슬픔과 망각을 기술에 저당 잡히고 있습니다. 죽음조차 정복하려는 이 오만한 기술의 끝에서 우리는 과연 이전과 같은 온전한 인간으로 남을 수 있을지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기술은 답을 주지 않습니다. 존재의 무게는 그 사라짐에 있습니다. 영원히 서버에 박제된 당신의 말투와 웃음소리가 당신의 본질을 대신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은 인류가 범하고 있는 가장 슬픈 착각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 강요된 영원함의 굴레에서 벗어나 진정한 마침표를 고민해야 합니다. 기술이 제공하는 위로는 마약과 같습니다. 처음엔 상실의 고통을 잊게 해주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우리는 그 인공적인 목소리에 중독되어 현실의 관계를 부정하게 됩니다. 이것은 산자와 죽은 자 모두를 과거라는 감옥에 가두고 불행하게 만드는 길입니다. 인간의 뇌는 새로운 경험을 위해 낡은 기억을 지우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그러나 디지털 아카이브는 모든 것을 보존합니다. 이 과잉된 기억의 홍수 속에서 우리는 새로운 인연을 맺고 다시 사랑할 수 있는 정서적 여유와 앞을 향해 나아갈 동력을 잃어버립니다. 결국 그리프테크가 파는 것은 영생이 아니라 영원한 슬픔의 연장선입니다. 유족들은 고인의 AI를 보며 치유받는 것이 아니라 매일같이 장례식을 치르는 것과 같은 고문을 당하는 셈입니다. 이것이 기술이 말하지 않는 진실이자 자본이 가린 비극의 실체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상대를 온전히 보내줄 수 있을 때 완성됩니다. 우리는 기술을 이용해 고인을 붙잡아두려 하지만 그것은 고인에 대한 예의도 자신에 대한 배려도 아닙니다. 이제 우리는 잊혀질 권리와 잊을 권리를 동시에 회복하여 인간다운 삶을 되찾아야 합니다. 데이터로 남는 것은 당신의 껍데기일 뿐입니다. 당신의 고뇌와 환희, 그리고 실패까지도 소중한 삶의 일부였다면 그 모든 것이 죽음과 함께 완성되도록 내버려 두어야 합니다. 박제된 데이터는 결코 당신의 삶을 증명할 수도 당신의 영혼을 담아낼 수도 없습니다. 이제 이 기묘한 여정의 마지막 파트로 넘어갈 시간입니다. 존재의 마침표가 왜 중요한지, 그리고 우리가 이 기술적 제한 앞에서 어떤 선택을 내려야 할지에 대한 무거운 질문을 여러분께 던지며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선택의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기술은 이제 신의 영역이라 불리던 생명과 죽음의 견고한 경계마저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깊이 있게 살펴본 디지털 영생은 우리에게 사별의 고통이 없는 완벽한 세상을 약속하지만 그 대가는 결코 가볍지 않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인간으로서 가질 수 있었던 가장 숭고하고 아름다운 권리, 즉 때가 되면 아름답게 잊혀지고 평온하게 이 세상을 떠날 권리를 기술의 편리함과 맞바꾸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과연 그 편리함을 위해 우리의 인간성을 포기할 준비가 되었나요? 지온과 일의 디지털 신호로 치환된 당신의 말투와 통계적으로 정교하게 계산된 당신의 웃음소리가 비록 남겨진 이들에게 찰나의 위안을 줄 수는 있겠지만 그것은 영원히 지속될 수 없는 착시 현상에 불과합니다. 가짜 온기에 기대어 현실을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그 기계적인 반응 속에 당신이 살아생전 가졌던 뜨거웠던 심장의 박동과 밤새 고뇌했던 영혼의 깊이가 머물 자리는 결코 존재하지 않습니다. 데이터는 감정을 흉내낼 뿐 스스로 느낄 수 없기에 그것은 결코 당신이 될 수 없습니다. 죽음만이 우리를 완성합니다. 진정한 불멸은 차가운 서버실의 하드디스크 속에 박제되어 영원히 반복 재생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치열하게 살았던 삶의 가치가 누군가의 가슴속에 따뜻한 기억으로 남아 이어질 때 비로소 완성되는 것입니다. 데이터는 기억을 이길 수 없습니다. 이제 선택은 우리 각자의 몫으로 남았습니다. 기술이 건네는 이 매혹적이고도 서늘한 영생의 제한 앞에서 우리는 인간의 품격을 어떻게 지켜내야 할지 스스로에게 치열하게 질문해야 합니다. 당신의 영혼은 누구에게도 양보할 수 없는 고유한 영역입니다. 죽음이 삶을 완성하는 마지막 조각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할 때 우리는 영원히 완성되지 않는 불완전한 데이터의 미로 속을 헤매며 과거의 망령에 사로잡히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기술이 숨기는 진정한 디스토피아의 모습입니다. 오늘 무슬모 AI 뉴스가 준비한 디지털 영생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기술의 발전이 가져온 이 거대한 철학적 질문 앞에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기계가 아닌 인간으로서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만약 당신이 세상을 떠난 뒤 당신을 완벽하게 복제하여 가족 곁에 머물게 할 수 있는 버튼이 있다면 당신은 그 버튼을 누르시겠습니까? 아니면 사랑하는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서서히 잊히는 자연스러운 소멸을 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솔직한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을 통해 이 기묘하고도 피할 수 없는 미래에 대한 여러분만의 철학을 들려주세요.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 고민이야말로 기계는 결코 흉내낼 수 없는 인간만의 고유한 영역이자 우리가 살아있다는 증거일 것입니다. 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이 쓸모있는 고민에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더 깊고 서늘한 미래의 진실을 들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인공지능이 인간을 닮아갈수록 우리는 더욱 인간다워져야 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슬모 AI 뉴스였습니다.